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부서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뭐든지 우리가 이제 기준이나 이제 근거나 조례 이런 여러 가지 계약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정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는데 그걸 정비를 못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돼서 그 각 부서에서 점검을 특별히 이제 조례 같은 경우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관련 상위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마 이제 우리 다른 위원회에서 이 모 의원님께서 아마 그 조례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아마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도 관련된 각 부서에 있는 조례는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통합도 해서 폐지를 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담아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한 600개 넘는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도 어떤 조례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고 또 워낙 우리 구대에 또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워낙 열성도 많고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관련된 조례들을 많이 또 제정과 개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정비해 주시기를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반도체 AI과 아까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고덕동의 집원으로는 1721 번지 고덕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그 부지가 있어요. 저번에 이 2025년도 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아마 이제 제출이 돼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면은 고덕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 해가지고 이제 협약서를 아마 모 전자 회사하고 체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폐수 처리 시설도 들어서고 변전소도 들어서고 그 부지의 용도에 맞게 들어서는데 이 그 실시 협약서를 보면 이제 요번에 그 부지의 일부를 좀 매각을 좀 하려고 지금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매각하게 된 그 정확한 원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를. 예, 요 매각 이유는 지금 고덕 산업단지하고 고덕 택지 지구에 전력을 이제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이제 고덕 택지 지구에 있는 변전소를 증설을 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위치는 이쪽 고덕 산단 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여기에 고덕 변전소가 들어서게 되면 한 반 정도는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거고 반 정도는 고덕 택지로 전력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처음에 이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요 관련된 협약서에 이게 이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게 돼 있죠. 이 사업이 만약 거기에 이제 폐수 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게 폐수 돼요? 종말 처리장은 기본적으로 50%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고덕 폐수 종말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1단계는 국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2, 3단계부터는 국비를 지금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비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 고덕 폐수종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부담해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돼서 좀 증설하고 있고 일부 매각을 이제 변전소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변전소 자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저 폐수 처리장하고 똑같이 원인자 부담이 어떻게 됐든 이 전력의 공급은 한전이든 어떻게 됐든 그 삼성이든 그 주민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는
변전소는요? 전력도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서 사실은 망을 유지를 하고 선로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전력이 좀 급하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 협약서를 보면 거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많이 돼 있고 이제 이 납부 시기도 향후 뭐 협의 조정해가지고 납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계약이 체결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지금 매각하는 부지에 우리 시 시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 편익 시설이 그 위에 맞습니까? 네, 예. 청소년 야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구장은 뭐 사용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해서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시설은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임시 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혹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시설비가. 그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평택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이 협약서를 보면 주민 편익 시설 활용 방안 해가지고 이제 이 대책 마련 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협약서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매각을 할 때는 저희 저번에도 이 우리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의견을 다뤘지만 관련돼 가지고는 확실히 그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실 때 뭐 협약서를 체결할 때 분명히 요거에 관련돼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후 결정하는 거 매각하는 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그 시설에 우리 막대한 또 돈도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 과장님께서는 잘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잘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매각하는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투자과 과장님 뭐 오늘 많은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우리 제2 첨단 복합 일반 3단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이번에도 아마 주민 설명회를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그러니까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7월 4일 날 분리되니까 하고 이게 있습니다. 계속 예. 전에 제가 저 우리 최영훈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혼돈이 되는데 그럼 이 전에는 그러면은 지구 지정한 다음에 저희 우리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좀 한 적이 있나요? 모든 산단은 기본적으로 그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 지금 말고 지구 지정했을 경우나 그 전에 지금까지 좀 흘러왔을 때 오늘 그- 지금 하고 있는 요번에 지금 이 우리 고덕면하고 두 군데에서 하신다고 아마 합동 설명회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산업단지 승인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요. 합동 설명회는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 지정한 다음은 뚜렷하게 이제 주민들한테는 뭐 어떤 방식으로 알리나요?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아무 소식이 없이 그냥 이 매스컴이나 예를 들어 주변의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 갖고 주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지구 지정을 하고서 가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이제 물량 배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선형만 그려놓은 상태이고 정확한 행정 절차는 저희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출발한다고 보시면 제가 됩니다. 알기로는 지구 지정이 작년 1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컴팩트 시티가 12월 30일인가 된 거 아닙니까? 일반 택지하고 산업단지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단지도 지구 지정이 안 됐어요? 산업단지를 지구 지정한다는 거는 이제 제한을 걸기 위해서 사실은 지구 지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단지가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지금까지 그럼 개발 행위가 그럼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지구 지정이 안 됐다는 게 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서 그 지구를 지정을 해놔야 여러 가지로 개발 제한도 묶이고 그럴 텐데 지정이 안 됐어요 거기가? 지구 지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승인 신청서가 접수돼야지 모든 제한 행위도 같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 계획만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 지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들었는데 지정계획 승인이라 그래서 이제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 그게 좀 돼 있는 거고요. 한단 계획은 요번에 인재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요번에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전에 일부 그 모 S전자가 기본적으로 그거 했다가 철회를 하고 그 전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게 관련 계획이 잡힙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첨단 복합이 1단계, 2단계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1단계는 PFV 뭐 사용자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세 개의 이 벌크 가스 회사가 아마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단계 이 첨단 복합 이 자체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요번에 이제 들어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제한 사항도 이제부터 가능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거를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됐든 주민 설명회 비슷하게 합동 설명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주민들이 청취를 의견을 잘 담으셔가지고 또 그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좀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관련돼서 이제 우리 기업 투자과장님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뭐 전에 업무 보고 할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나 이렇게 드렸는데 이 처음에 이 협약서가 언제 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 건립 사업을 언제 진행하게 됐습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당초에 아마 21년도에 공모를 아마 응시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제 21년이요? 21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안 됐었고요. 제가 공모 이 자료는 보니까 2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은 안 돼서 다시 한번 한 게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딱 예, 본 예. 자료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건립사업 재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통합 2차 공고에 따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입지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및 추진 의지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리가 22년도. 그러면 제가 이제 참고했던 사항은 21년도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제안하고 예, 이제 예. 본격적으로 거기다 2차 공모에다가 이 신청을 했을 때 이걸 가만히 제가 계속 읽으면서 예, 입지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보니까 입지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우리 저기를 거기가 녹지였나요? 일부 녹지가 있습니다. 예, 녹지를 예, 예. 일부 뭐 제척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 입지 환경은 매우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 추진 의지는 매우 높다 그러는 건 어떻게 됐든 시행사가 되게 추진하는 시행사나 거기가 아마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인 것 같아요. 뭐 의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공모에 신청을 했겠죠. 근데 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이유가 뭐예요? 탈락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입지 환경도 좋고 의지도 강한데 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왜 탈락했을까요, 이게요? 첫 번째 탈락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기억을 잘못해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예, 예. 있어서 두 가지의 요건을 매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의지도 매우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탈락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락됐는데 다시 또 3차 공모에 바로 한 4개월 있다 다시 공모를 해요. 2022년 7월 14일 날. 재도전하는 것이고 추진 의지가 매우 강함.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게 되게 강하신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떨어졌는데 3개월 있다 다시 공모해가지고 다시 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2022년도 아마 8월 2일 날 평택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사업 추진을 위해 평택시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각서를 제출. 그러니까 이행각서 정도를 제출할 정도면은
이게 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요구했다는 거는 시에서 과연 이거를 공모했다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아마 요구를 했겠죠. 담당 부서에서. 뭐 과장님이 됐을 수도 있고 그전 뭐 과장님이 그때 계셨었네. 22년도에는 다른 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행각서를 제출하라고 할 정도면 뭔가에 특별하게 이행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각서를까지 해서 제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2020년 8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도 변경 절차를 완료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를 좀 제척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국비하고 자부담을 보면 어떻게 됐든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예, 80억 3,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행각서를 보면은 일단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 면적 2,000제곱미터하고 건물 면적 1,9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52억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0월. 이행 기간은 사업 종료까지 52억 정도로 돼 있어요. 이제 저기는 빠진 거죠. 부지 면적은. 예, 부지 뭐 면적. 부지 면적 어차피 저기니까 예. 시에서 제척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자부담하고 이 국비를 조달 받아서 50몇억 갖고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협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서 최초 사업사로 협약서를 언제 체결했는지 혹시 아세요? 2022년 10월 27일 날 그때 이제 체결을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평택시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해요. 체결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됐든 송탄 일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그 관련돼서 추진한다에 대한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그 조건에서 이제 하는데 1차 년도는 국비 7억 원, 2차 년도는 국비 9억 원, 3차 년도는 국비 11억 원, 총 사업비 중에서 이거를 일단은 지급을 이 사업비 교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받은 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혹시 그 사업 시행자 평택 전에 국비를 받았고요. 예, 산업단지 관리공단 최초에는 거기서 받았겠죠? 예, 그쪽에서 저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이제 산업부 사업이면서 한국산단공이 그 위탁 처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좀 뺀 상태로 빼고 예, 어디로 받았습니다. 입금을 합니까 이걸? 이거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입금을 한 겁니다. 그럼 얼마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지는 잠시. 지금 예, 2022년 이번에 그 금액을 26억 정도를 수수료 뺀 금액이 전액 들어왔고요. 전액 다 금액- 국비가 다 들어온 거네요? 예, 다 들어와 있는 거고 그거를 이번 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한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고 예, 다 들어왔는데 자부담도 갖고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지상 우리가 이 협약서를 보면 2025년 10월에는 완공이 돼야 되고요. 예. 그러면은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진행상 작년에 진행된 게 뭐가 있어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2차 협약서가 만들어져요. 언제인지 아세요? 24년 8월 23일입니다. 네, 24년 8월 23일 날 2차 협약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작년 됐으면 거의 완공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설계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2차 협약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건축 규모나 기간이 싹 변경이 다 돼 버려요. 건축 규모가 1층에서 지상 3층이었었는데 지금은 몇 층으로 돼 있죠? 지하 1층에 5층 그렇죠. 건물입니다. 예. 지하 1층에 5층으로 변경이 되고 연면적도 1980제곱미터에서 3800제곱미터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업 기간도 2027년 10월 31일로 60개월로 변경이 됩니다.
25년 10월 달이면 끝났어야 될 사업이.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될까? 왜 갑자기 협약서를 쓸까? 이제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사업의 진행이 어렵거나 뭐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변경이 사정 변경이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됐을 텐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시가 떠안져가면서 이렇게까지 할까? 부지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취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되는데 왜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최초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처음에 이 공모에 응했을 때 신청서에 담겨져 있는 거대로 왜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다 떠넘기고 엄청나게 또 큰 규모로 바뀌고 예산은 갑자기 시비가 128억 정도로 갑자기 늘어나 버려요.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23년도에 저희 과장으로 오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그 산단 계획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 부분이 있어서 용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 승인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경기도 산단관리팀에서 부정적이어서 사실은 그쪽 팀장님이 바뀌신 다음에 이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체가 됐고요. 그래서 그 지체된 부분을 해소했는데 그 당시 저와 당시 계셨던 국장님께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랜드마크까지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PPO 앞에 건물이 이제 2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여기에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저희가 워낙 또 산업 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산업과 근로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냐. 그 앞에 3층짜리 건물은 너무 협소하니 이 건물을 조금 더 이왕 짓는 김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를 검토한 겁니다. 그거는 뭐 익히 예. 뭐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익히 예. 그 좋은 취지로 얘기한 건 알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예. 문제는 이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민간 자본에 의해서 뭐 국비 조달을 받아가지고 뭐 부지까지는 그렇다 치고 건물을 최초 이 우리 공모에 응한 그대로 계획대로 해가지고 아까 이 말씀하신 대로는 그 변경에 대해서 뭐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늦어졌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서에 쓴 대로 이 지금 2차 협약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건 뭐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쓴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평택시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평택시 수행기관이 여기다 써놓은 거 보면 평택시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다 지방비를 반영한다. 여기다 또 지방비 반영한다는 거는 뭐 100억 이상 또 들어가니까 128억으로 늘어났으니까 그거 다 우리가 시행자를 다 떠안고 우리로 다 바꿔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지금 계약서가 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비 플러스 국비 플러스 시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협약서를 써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다 그쪽에다 관리하는 걸로 다 맡겨져 있게 다 돼 있는데 새로운 또 협약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관리는 관리대로 그쪽에다 다 맡겨놓고 그럼 도대체 우리 평택시가 여기다 투자한 120억 가까이 되고 국비 27억까지 따지면은 160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민간비 25억 들인 거하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이 건물과 토지, 건축물을 그쪽에다가 다 관리 운영을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은 그럼 뭐 시비가 거기 세금이 거의 15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맞는 사업이냐? 제가 계속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발생이 돼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시니까 그런 저희가 이제 그 당시 판단을 하기에는 저희는 이걸 우수 사례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가 직접 지으려면 3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행동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해서 25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시에 관련된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다 과장님, 보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여러 분야에도 마저 학교 교육부지든 교육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이 교육기관에 대해서 그 건물을 열어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런 공공성이 있는 누군가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공공성 있는 거를 짓는 것 같은 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무상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뭐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고 그 이해는 제가 충분히 하고요. 녹지를 훼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공공성이 더 크고 근로자의 뭐 복지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충분히 공모에 근데 처음 취지하고 안 맞게 너무 변경이 갑자기 급속도로 되고 사업비는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이 행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리가 안 되거나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추후에 감당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지금 됐을 경우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과감하게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포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거는 과감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는 자명한 일이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공공적인 목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의원님께서는 또 민간이 운영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시가 이 공공기관으로서 저희 소유자로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를 해도 좋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공은 거기서 임대로 무상 임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공공성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본은 예. 여기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민간 자본이 들어가 있으면 건축비나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20몇 억이 계속 여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되면은 이건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산단공하고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기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 10년을 무상 임대비로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는 공간들을 이제 면적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 산단공 사무실을 쓰는 공간을 계속 쓰실 수 있게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공에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그거는 부분을 좀 조율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예, 예.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시지 말고요. 예, 예. 그 진행하기 전에 네. 정확한 법적 검토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냥 뭐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으로 하시게 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지금 예. 이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PPT를 띄워놓고 말씀드렸듯이 왜 그게 비대해지고 왜 그런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했냐면 똑같이 여기 우리 지금 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또 관련된 거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비대해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이 평택산업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 적당한 산업단지를 관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공모 같은 경우를 차라리 하지 말고 이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져가지고 그냥 차라리 했어야지 처음부터요. 이 정도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했으면은 거기를 재촉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근로자 이 복지공단 이 복합문화센터를 져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5억 몇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짓기 전에 건립하기 전에 정리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근데 이제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를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면 블랙리스트처럼 단기간 감수할 수 있으면 감수해야죠. 그럼 몇 년 동안에 이 공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만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맨날 국비를 반납하면 페널티를 입게 만든 원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무서워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하고 변경할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확하게 해서 안 그랬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계속 이 문제가 너무 커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때문에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시의 입장, 모든 부서들의. 저기 평택시 같은 경우 지금 노후 산단이 워낙 많아서 노후 산단 정비 계획에 계속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는 그 사항이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국비도 그대로 하고 또 기부된 사항도 이 기여한 금액도 유지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 검토하셔가지고 잘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다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학교 유치하시느라고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애쓰셨고 많은 신경도 쓰시고 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6년 만에 이 성과가 도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축하드리고 좋아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염려, 우려가 많이 돼서 지금 의원들이 많은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아들으시면 이거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발전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우리 기업 전략과에서 미래 전략과에서 늘 보면 극비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 국비입니다 이렇게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하면 미국에서 대개 8개에서 이제 4개로 이제 미국 2개, 호주 2개, 영국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만 해주셨지 별로 어디다라는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뜻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오늘 문제 제기한 얘기들은 이렇게 저렇게 진행될 때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발전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도 이렇게 비밀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간에서 시민단체나 시민 이런 분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 그것만 잠깐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2천억이라는 이런 돈을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10년 이렇게 해서 무이자로 저희들이 이렇게 주는 방식이지만 시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걱정을 해요. 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카이스트 대학도 14만 5천 평이라는 부지를 저희들이 카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드렸잖아요. 그런 예를도 좀 들어드릴 수도 있었고 또 아주대학병원 우리가 2만 5천 평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도 많은 아픔 속에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축비라든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좀 재정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다고 했던 사실이잖아요. 역시 이 국제학교도 저희들이 2천억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상다운 이런 국제학교가 고덕 에듀타운 내죠.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재정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민들이 우려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가 불투명성 있는 거를 좀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학 자격 제한 및 혜택 집중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한간에서는 불평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상위 몇 프로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외국 국적 학생 또는 고소득 자녀들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면 특수 몇 프로만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고 거기에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떤 자존감 상실 뭐 이런 것 느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 그 운영 주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유채라는 국제학교 운영기관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교육질 문제 뭐 이런 게 또 어떤 면에서는 학비가 과다하다.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돈이 뭐 수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주시고 또 국제교육 제도가 우리 그 국내 교육계하고 충돌 우려도 있어요. 어떠냐면 그 학교 컬리큘럼 교사 자격 조건에서 상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교사 임용 채용하시는 교사님들하고 우리 일반 학교에 그 채용되는 교사들하고요 어떤 교육 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좀 마찰의 우려가 생기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특정 기업과 밀착돼 가지고 유착되지는 않을까. 왜?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의 자녀들만 우선적으로 거기에 입학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어떤 그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하고 이렇게 공청회 같은 것도 이 학교를 유치할 때 학생의 자격은 어떻게 선발할 거고 가격은 얼마가 들어갈 거고 어떤 우선으로 이렇게 채용을 뭐 우리가 원래 30%인데 뭐 해서 50%는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채울 거다라는 이런 시민이 알 권리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의 그 밀접한 관계도 좀 우리는 필요합니다. 너무 비밀리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인데 시의회에서 뭘 알아? 시청에서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알 권리가 있고 모든 것 승인은 저희 의회를 거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많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걸 유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절차 방법 모든 거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과 함께 상의해 가서 하면 아마 진짜 효율적이고 진짜 발전적인 우리 학교 국제학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좀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순서대로 할게요. 그리고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그 맨 밑에 보면 평택호 관광단지 콘텐츠 사업 인공해변 추진이 야심차게 우리 2024년도 초에 이게 됐는데 예산이 뭐 4,76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평택호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도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거고요. 예,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은 476억 정도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476억이구나. 네네.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거가 끝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실시 계획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도시공사에서 그 변경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변경안에 대해서 도승인이 되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뭐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추진 현황 사업별 이렇게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 이 사업이 평택호가 개발 20만 평 한다고 해도 뭐 진짜 관광지다운 어떤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이래서 저희들은 이거 인공 해변해서 사계절 줄일 수 있는 힐링 공간도 만들고, 뭐 지금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 국가하천 개발 그것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끝나셨나요? 사용 승낙. 그 하천을 하천. 예, 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한 1km 구간을 예. 저희가 이제 해제하는 부분을 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완료는 됐지만 안 됐고. 하지만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했잖아요. 해제하면서 거기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우리 평택시에 좀 줘야죠. 어렵겠지만 어렵지 않게 좀 풀어 주셔서 꼭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기에 그 계획 중인 산업단지가 있는데 자동차 크러스트 이게 지금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요거는 당초에 이제 추진을 하다가 예. 중간에 이제 관련 법률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잃었습니다. 당초 사업 시행자들이. 예. 예,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이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취소된 건 아니죠? 한간에서는 뭐 취소됐다,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정됐던 거는 예. 일단은 개발행위 제한은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주민들 한 거고. 편의를 위해서 개발행위 그러면- 제한은 해제를 그러면 했습니다. 그 토지가 거기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인가요? 아니면 그 위치인가요? 위치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면적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이거 뭐 자동차 크러스트 뭐 이렇게 좀 해서 한간에선 전에는 뭐 쌍용이 그쪽으로 좀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하마평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조용해졌었어요. 이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추진할 거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과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스마트과에 그 2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평택시에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로 지금 7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7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마무리된 곳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네 군데에서는 지금 다 됐고 센터만 남아 있고요. 어디 네 군데가 어디예요? 여기 안정지구는 마을 공방하고 목공제장소하고 예. 신평지구 도시재생은 저기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예. 그리고 신장지구는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조성 그리고 신장 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행복나눔센터 그 추진하고 서정동 안정 사업은 행복드 드림센터 구성 거기 조성 진행 사업 중이잖아요. 예예 지금 그 거기는. 그거만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서정이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6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서 그 도시 재생에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공모도 하고 여기에 선정되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공모 선정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게 되면 뭐 이런 불만도 있으시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 공모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그 건마다 좀 양식 트인데 요새 서정이 역세권 같으면 저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네. 그 위원 선정위원으로 해서 저기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동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신장동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한 네 개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가 이제 미군 K-55 앞에잖아요. 예, 예. 그 부대와 연관된 사업들이 도시계획 사업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이게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다는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 선정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그 어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가 추계를 잘 따져서 이게 활성화될 건지를 이걸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참고해서 예. 적극적으로 저기 권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을 커뮤니티 센터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완공했다가 굉장히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다 보면 문도 닫아놓고 막 이제 이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커피숍 뭐 이런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오픈을 하게 되는데 한간에서는 뭐 평택시에서 도시재생 하다 안 되면 커피숍을 만들어준다라는 이런 그 한간의 낭설도 떠들을 정도로 이게 도시재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이거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잘 활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또 어떤 한간에서는 메인 커피숍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양동에 그 조그맣게 2층에 하나가 생겨갖고 예. 거기서 저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저기 그거는 저기 안 돼서 된 게 아니고 예. 그쪽 저 마을에 저기 해서 그쪽으로 운영 계획이 반영돼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게 저기 의외로 호응이 저기 좋아서 그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마을 공방이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으면 그 사업 방향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기 쉬운 커피숍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열악하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마을 쪽에서 운영하는 게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운영의 묘가 잘 살려지지 않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돼 있는 그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분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지도 감독도 우리 스마트과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시민들이 불만이 없겠거니 잘 처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람들도 신경도 쓰고 또 내 고장 내 마을을 좀 도시재생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마을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도시 재생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도대체 그 돈 갖다 뭐 어디다 쓰느냐 이렇게 그 시민들은 돈만 갖다 없애는 일이다. 왜? 이게 그 소프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눈에 남고 행사 끝나고 나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뭐 가게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게 되고 뭐게 돼서 거기에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활성화 시켜주면 눈에 보여서 어머 도시재생을 잘했다. 그 통복동에 있는 청년숲 뭐 이런 데 마냥 이렇게 눈에 보이면 잘 하는데 그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행사로 뭐 3일 동안이나 뭐 1억 5천 뭐 이런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눈에 띄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제가 이런 그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서정리 도시재생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그 서정리 영로 55번 그
55 에비뉴 페스타라는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다정다감 페스티벌. 예, 예.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3억 6,5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3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일씩 이 행사를 진행해서 이 예산이 다 이제 소진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행사 끝나고 나면 남아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길 포장을 한다든가 거리 주변을 확보시켜 준다고 했든가 간판 뭐 이런 걸 정비를 해주면 눈에 보이니까 사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회성 행사에 끝이고 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돈만 소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행사하고 나면 그 주변 민원이 또 많이 접수가 되죠. 민원이 접수가 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음악 그 밴드 같은 걸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막 뭐 한 12시간 정도 음악 하고 이러면 젊은이나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그 세대들은 시끄럽다고 막 의회에다도 민원 주고 막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막 좀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민원을 막 이렇게 청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그 스마트과에서는 잘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꼭 저기 눈에 띄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걸 지도 감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보니까 지금 그 서정리 역세권 영로가 이제 2026년도까지 사업이 한 46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게 영로 55번 길의 페스티벌 이게 이제 두 번 보니까 8월 15, 16, 9월 19, 20 이렇게 이틀 동안 4일이 개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3억 9천이라는 이게 이제 예산이 이게 투여가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 중앙동에서도 이거 사업 설명하러 왔을 때 저도 우연찮게 제가 들었어요. 이게 평택 여기 송탄 출장사배 관광특구 행사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하고 하는데 2억 5천에서 2억 9천 많게는 3억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축제로 이렇게 운영도 되고 있는데 이런 그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이런 행사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지만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지역의 예술인들 뭐 이런 분들도 좀 모셔다 쓰시고 그리고 또 평택시를 빛낸 그 유명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좀 발전을 위해서는 와서 좀 해달라 하면 그분들도 안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그분들도 좀 참고로 초대를 해서 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아쉬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 스마트 과장님은 거기 또 동해 동장님으로도 계셔서 그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더 추진적인 발전적인 일로 돈이 많이 투여가 되면서 눈에 보이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고 또 이게 갈라치기가 어떤 때는 됩니다. 상인하고 도시재생협의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상생협동 화합해서 시장 상인들과 거기 주변 상가의 상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로 해서 예. 저기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2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 예, 예. 이게 원래는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게 이제 그 있다가 이게 작년 8대 때 상반기 때 아니 9대 때 상반기 때 이게 이제 그 기획행정위원회로 와서 또 이거 제가 접해서 보니까 이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와서 인가가 3월 달에 저기 났고요.
예. 지금은 거기에 따르는 사업 승인 시행 계획 인가가 나야 되는데 예. 그쪽 조합 측에서는 10월달까지 하겠다는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간에서는 갔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낭설도 있거든요. 사업이 문제 없이 갈까요? 지금 제 문제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네. 저기 은행권하고 연관되는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집장촌도 있고 거기에 이제 평택시에 그 주차장 운영하는 주차장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영업을 하시던 분의 그 영업 생존권을 보장해라. 뭐 이런 민원도 많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이게 다 100%가 돼서 안 갔어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68%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이 32%는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 사업이 가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간 상황을 보면 조합 설립 승인까지 간 거는 많이 간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그 낙후된 평택역 주변 아케이트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함께 이 사업 또한 잘 가서 거기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또 이제 그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생존권 보장을 해서 이분들이 아무 손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야 되는데 이분들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운영하고 어떻게 보상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조합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까지는 여기서 지금 공개 순상은 아니고 지금 만나고 있는 거는 저기 트라이얼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여기 도시 재생, 도시 스마트카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딱 부시고 그냥 탁 철거를 하고 지면은 눈에 반듯하게 보이는데 재생을 하고 재개발을 하다 보면 지진부진해가지고 보이는 건 없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생각들만 하시거든요. 중요한 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잘 일들이 추진해서 진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지금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염려 속에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수원발 KTX가 지금 공사가 서정역까지 와서 서정역에서 지제역까지는 지하로 4.7km를 이제 왕복 뭐 9.4km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 개통 언제 되죠?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이었는데요. 예. 조금 늦어져서 26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26년 말.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서정리에서 지제역까지는 지하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디 뭐 철로 노선 같은 거 어떻게 다 좀 건축 같은 거 할 수 있는 지장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네. 이게 서정리역에서 지제역까지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풍경채 3차 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거든요. 시끄럽고 뭐 집이 막 흔들린다 뭐 이런다 이런 민원 해소는 다 하셨나요? 일부 뭐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공단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공단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민원인들랑 협의도 하고 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추진하는지 교통 중심 지역에 되는 우리 지제 역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진행되지 않고 복합 환승센터 뭐 이런 것 때문에 계획만 했지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해외 연수도 복합 환승센터 연수 보러 저희도 갔다 왔고 또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그 환승센터의 동측 그 지제세교에 되면서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 부지가 한 5,200평 정도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그 150억인가를 주성원가를 시에서 그때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그 당초에 조합하고 네. 계약을 해서 공탁을 해놨던 건데요. 네. 환지인가 취소되면서 공탁금은 저희가 다 회수를 했고요. 네. 예. 새로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조합이 환지인가 승인이 나면 조성 원가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디 시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조합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니까 복합 환승센터 조합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가죠. 저희가 이제 일단 조합이 잘 해결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조합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차선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든 그 환승센터 광역 우리 법에 의해서 그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쪽 서축 연결돼서 뭐 브릿지 계획도 있고 하는데 이게 서축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지제 세교 조합의 그 환지 계획한 게 이제 취소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저희들 의회에서는 8대 때 그거 환지 계획 취소할 때 많은 우려를 했거든요. 어떻게 국토부하고 경기도에서 한 환지를 이걸 취소를 하느냐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래 했는데 결론은 사업 가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그 진짜 KTX도 오고 GTX, A, B, C 노선 뭐 여러 가지 SRT가 오고 있는 우리 지제역이 그냥 허벌판으로 지금 있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수고는 빨리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돼서 평택 시민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허브의 그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철도과장님께서 신경 쓴다고 이게 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런 복잡한 일들이 해결이 돼서 우리 그 진짜 미래형 복합센터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 발언은 이거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 미래 전략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하고 끝낼게요. 평택시 도시산업 공간과 기술 발전을 이루는 우리 미래형 전략 부서죠.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미래 도시 생태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7일 날 우리 그 미래 도시 전략국이 한시에서 상시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미래 첨단 산업과가 있던 게 이제 AI 반도체 AI과와 기업 투자과가 신설한 미래 평택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기술 환경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미래 도시 전략국입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수고하셨지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 우리 소홀히 듣지 마시고 잘 경청하셔서 전략국 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장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언합니다.